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숨겨진 상승 비밀입니다. 긴급 분석 진행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기업들이 좀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올라오고 있고 그 숨겨진 비밀이 뭐가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삼성전자 혹시 갖고 계시거나 대응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늘 꼭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좀 주기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하지 못하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게는 막 2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삼성전자 내용이 가끔 뭐 1주나 2주에 한 번씩 필요하다 하시면 댓글에다가 필요해요 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으면 제가 가끔 뭐 1,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을 요새 좀 많이 좋은 얘기 달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가 감사한 분들한테 우주항공, 뭐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정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코스피가 3천을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만원 턱밑까지 올랐고, 외국인은 최근 2거래일 연속 각각 491억원, 1197억원 순매수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전 한때 2820대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거 잘하면 진짜 3000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주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좀 더 커요. SK하이닉스가 5%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왜 얘가 더 쌀까?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디램 점유율이 지난해 4분기에 36%에서 올해 1분기 36.9%로 삼성전자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디램으로 오른 건지 메모리로 오른 건지 지금 당장에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가 좀 더 컸고 삼성전자도 뒤따라서 상승 랠리가 조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궁금한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전부 5월부터 6월까지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갈 거야?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른 거야?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죠. 저도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 왜냐하면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모든 이 현상들을 설명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유는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과연 수출 때문이냐? 그러니까 반도체가 최근에 수출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죠. 흔히 사재기라고 합니다. 이번 1, 2, 3월, 4월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상호 관세가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1, 2, 3월 이렇게 크게 수출량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관세 부과가 이제 4월 달에 좀 이 상호 관세 유예로 미뤄졌죠. 그러면서 다시 5월 달에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반도체를 많이 그래도 관세 부과되기 전에 상호 관세 유예 끝나기 전에 많이 사모으려고 미리미리 사두려고 해가지고 주가 오른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보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해 안 되는 현상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면 보겠습니다. 이 사재기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상승하긴 해, 오르긴 해. 근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이더라. 일단 최근에 PC용 범용 디램 DDR4 8GB 1지 8개,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칩이 8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8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래서 8G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2.1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27.3% 올랐더라.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한 달 만에 27%가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죠. 뭐 수요가 늘었던 뭐 공급이 줄었던 간에 어쨌든 간에 가격이 올랐더라. 근데 뭐 DDR4입니다. 4개월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4월부터 갑자기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지난달에도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도 20%대 상승폭이 나왔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하는 자료를 보면은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DDR4 8GB, DDR5 16GB입니다. 그래서 DDR5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첨단 이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R4가 이제 레거시 기존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D램의 사재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네 매출 비중이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DDR4랑 5랑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냐? 뭐 한 6대 4에서 뭐 잘하면 5대 5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비중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판매 수출로 봤을 때. 그러면 DDR4가 오르면 5도 올라야 되고 5가 오르면 4도 올라야 돼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DDR4만 22%, 그 다음에 27%. 그러니까 두 달 연속 20%대 상승세가 DDR4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DDR5 상승세를 보면은 4월 달에 8.4%, 5월 달에 4.4%. 그러니까 등락률 자체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아니 사재기를 하는데 왜 DDR4만 많이 사고 DDR5는 덜 사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상승률이 뭐 15%랑 20% 차이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22%랑 8%, 27%랑 4%는 너무 이 가격 상승률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전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낸드 같은 경우에도 뭐 11%, 4% 나왔는데 유독 강하죠. 아니 왜 DDR4만 유독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까? 왜 유독 얘만 상승할까?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는 건데 왜 올라갔을까?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유를 열어보면은 아시겠지만 DDR4 가격만 격하게 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잡겠다라고 성장하는 반도체 기업이 어디냐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CXMT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죠. 얘네가 뭐 한다고? DDR4 생산을 종료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DDR4 이제 안 만들래. 왜 안 만들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범용, 레거시, 그러니까 구형 D램이에요. 근데 구형 D램으로 점유율을 잡아먹던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HBM과 DDR5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 생산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만들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는 이제 안 만드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말 CXMT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DDR5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LPDDR4나 LPDDR5 등, 그러니까 로우 파워죠. 저전력입니다. 저전력 제품 생산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빼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안 만들래.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의 대중 규제에 맞선 반도체 자립.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합니까? 지금 중국 AI 칩 만드는 거, 야 너네가 알아서 만들어. 우리 미국에서 나가는 엔비디아 칩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있죠. EDA 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있죠. 야 너네 알아서 자립해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범용 디램 만들면서 이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큰일 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다른 데서 DDR5나 HBM도 수입 못 하겠는데? 이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럼 지금 뭐 해야 돼? 예, 중국 정부는 여기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HBM이나 DDR5 대체제를 얘네가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I 클라우드 인프라 강화에 맞춰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의 생산을 늘려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다 끊기겠다. 야 우리가 이거라도 지금부터 만들 수 있어야겠다 해서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CXMT의 DDR4 공급 중단으로 대안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주문이 몰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공급이 일부 줄어들고 근데 사재기로 인해서 실제 관세 때문에 사재기로 수요는 늘어났어요.
그럼 가격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DDR4만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거예요. 몇 퍼센트씩? 22%, 27%씩 오른 거고요. 실제로 5는 8.4%, 4.4% 크게 못 오른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온다? CXMT에 대한 생산 중단에서 나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나요? 예,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죠. 실제 과거 이 DDR5, DDR4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DDR4 가격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도 DDR4의 영향을 누가? CXMT가 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2024년 3월부터 해서 6월까지는 나쁘지 않게 디램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7월부터 급격하게 디램 가격이 박살나기 시작하죠. DDR4 가격이 2.1달러에서 1.7달러, 1.3달러 갑자기 후루룩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급락이 나올 때 뭐까지 빠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미친 듯이 빠졌죠.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그때 10만 전자 가냐 안 가냐 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내리 꽂아버렸죠. 지금 5만 전자까지 내려온 시기가 이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단기간에 디램 가격이 다시 이렇게 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때 왜 급락 나왔지? 이때 갑자기 2.1에서 1.3까지 미친 듯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온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CXMT, 그러니까 2024년도 6월 7월에 CXMT 창신 메모리가 DDR4 우리 생산 미친 듯이 반값에 만들게라고 한 거예요. 절반 가격인데 생산량은 미친 듯이 할게. 또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밑에 적어놨는데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기네들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반값 안 돼요. 근데 나라에서 돈 지원해주고 돈 쏟아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디램 시장에서 중국 메모리 업체의 점유율은 2024년 3분기에 한 6% 수준인데 2025년 3분기에는 10%까지 거의 2배 이상 오르겠다라고 한 거죠. 어떻게 그러냐? 이 창신 메모리 CXMT가 차세대는 일단 제끼고 DDR4 범용 반도체 메모리, 그 다음에 LPDDR4X 레거시 메모리, 그러니까 구형 메모리로 우리가 일단 점유율 먹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량 생산하고 반값 때려서 우리가 디램 시장 좀 먹으러 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이 생산량을 미친 듯이 늘리거든요. 월간 디램 생산량이 2022년 7만 장에서 2023년 12만 장이고 2024년도에 20만 장까지 늘려요. 그래서 생산은 미친 듯이 하고 가격은 반값으로 하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어떻게 돼요? 창신 메모리가 끼면서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어떻게 보면 두드러 맞았죠. 이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 그 당시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급성장을 한 거고, 이게 8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사실 8년이면은 언제입니까? 2017년도, 2016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상당히 급하고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한 케이스죠. 뭐 덕분에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실제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창신 메모리가 우리 대량 생산할게, 반값 만들게 하자마자 DDR4 가격 따라서 급락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크게 급락을 했죠. 근데 그랬던 창신 메모리가 뭐 한다고? 야 이번에 우리 DDR4 이제 생산 안 할래. 야 너네가 가져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DDR4에 대한 매출, 거기에 관세 때문에 사재기가 붙어서 더 가격이 크게 오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수혜가 이번에 크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영원히 이어지냐, 계속 올라가냐,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겠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이에요. 5월에서 6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 랠리는 명확하게 사재기, 관세 부과되기 전에, 상호관세 끝나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7월 초가 되기 전입니다.
왜 7월 초에 상호관세 끝나죠, 유예가. 그래서 7월 초가 되기 전에 열심히 사뒀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거고, 플러스로 뭐예요? 중국에서 DDR4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 여기에 더 몰린 거죠. 거기에 이득을 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7월 초까지 범용 D램 DDR4 사재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생산 중단 발표를 했고, 대체품인 삼성 SK가 수혜를 본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수혜를 볼까요? 실제 관세로 인한 사재기였고 중국 것까지 먹었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등이나 상승세가 크게 나왔다면, 아무리 주문을 늦게 하더라도 5월에서 6월이면 끝나요, 주문이. 왜? 7월에 관세가 유예될지 안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5월, 6월까지 대부분이 1월부터 시작해서 주문을 끝내놔요. 대부분 주문이 끝난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수출량 보여드렸지만 5월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하셨죠? 왜? 4월에 유예한 걸 보고 주문 다시 시작해가지고 5월에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수출이. 그래서 5월, 6월에 거의 수출이 몰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DDR4 가격만 오른 이유가 이거고, 주문은 5월, 6월까지 몰렸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은 6월 이후에 주문이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문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왜?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이동하는 데 시차가 있어요. 들어오는데 입항되는 데 시차가 있잖아요. 그 입항되는 데 시차가 있을 텐데 그게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인데, 그 한 달 반,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입항된 물량만 관세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6월에 정말 싹 쓸어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언제? 5월에서 6월 초쯤에. 그러면 6월 중, 정확히 하면 6월 중순이나 그쯤 해가지고 더 이상 주문이 안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천천히 D램 가격이, 특히 DDR4 가격이 좀 밀리거나 또는 고점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6월 중에 이제는 사재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특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6월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대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상승은 4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전 영상이랑 이어지는 건데 그건 따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상승은 4분기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8월부터, 아니 빠르면은 한 9월부터가 상승이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4분기가 저는 강하다고 봐요. 10월이 될지 아니면은 그게 뭐 1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4분기가 좀 강하고, 이번 상승은 6월에 아마 6월 중에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밀릴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번 상승은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다는 사재기랑 중국의 DDR4 생산 중단 영향이 제일 커요. 그래서 사재기가 끝나는 시기인 6월 중에 단기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참고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엄청나게 우상향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삼성전자 항상 응원해요. 왜? 얘가 올라야, 아시겠지만 우리가 염원이 뭐 3,000, 코스피 5,000 얘가 올라야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6월 중에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진짜로 3,000 돌파를 원한다. 그럼 저는 아마 그게 4분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충 그려주면은 현재 이런 상태에서 밀렸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00을 돌파하는 꿈을 한번 꿔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아마 4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좀 정리 다시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6월 중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아마 사재기가 끝나고 수요가 줄어들고 D램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확률이 있다. 감안하고 조심히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산업이라든가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제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무료예요.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무료로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화면에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밑줘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5일, 4일, 2일, 30일, 29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제가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